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신세계 INC를 다시 한번 좀 볼 텐데, 지금 일단 금요일 날장 윗꼬리를, 고점을 살짝 높이고 윗꼬리를 달고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고점 신호가 나왔다. 이제는 끝이 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신세계 INC가 왜 주가가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올라가는 흐름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단기 고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과정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게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게 저는 심리가 거의 뭐 50% 이상, 거의 70% 이상 차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내가 수익을 보고 있어도 이게 고점일까봐 또 떨어질까봐 그 불안 심리에 이상한 데서 매도를 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또다시 이게 저점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주가 막 더 떨어지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빨리 잘라야 하는지, 좀 지켜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정말 못 참고 매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오잖아요. 이 신세계 INC도 그런 심리를 이용을 해서 앞으로 주가를 계속 흔들 거고, 우리는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신세계 INC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와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신사업을 하면 이렇게 대기업이 신사업을 결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재료가 터졌을 때 여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지금 정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뭐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뭐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뭐 이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 신세계 그룹에 상당히 호재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수익 기대감에 더해서 알리바바와 신세계가 본격 맞손을 잡으면서 이 신사업을 이 신세계 INC로 지금 진행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세계 그룹이 알리바바 인터내셔널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지금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사업이라는 게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이걸 볼게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던 게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시스템 통합 업체인 신세계 INC는 그룹사 중심의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AI,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되는 이 AI 쪽 인공지능과 이 전기차 충전 사업 등의 진출을 또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이전에 포스코 DX를 한번 볼게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흐름을 말씀드렸던 게, 포스코 DX도 신사업을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천정부지로 계속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흐름을 꺾고 나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저점 구간에서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이 매집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눌림목 뒤에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고, 이 눌림목이 어디까지 나오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포스코 DX는 이 기술적 분석으로 너무나 정확한 타점들에서 계속 이렇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물론 이 정도 급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정도 이상, 이 정도 준하는 그런 상승이 신세계 INC로부터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절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음봉에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고점을 어디서 또다시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조정 구간에서 무조건 우리는 매수를 타점을 잡아야 돼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12월 27일 날 이 고점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무조건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를 보시면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정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주가라는 건
어떠한 상승 추세가 타게 되면 이렇게 총 5파동에 대한 상승 파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ABC 형태로 조정 파동이 나왔다가 다시 갈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런 N자형 파동이 이런 식으로 또 5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주가가 상승을 반복해 나가거든요. 이전에 포스코DX가 너무나 정확한 그런 타점들에서 계속 이런 반복에 대한 또는 매수 타점들이 반복되어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 파동 카운팅이 되었고, 그리고 고점을 넘으면서 주가가 분명 가격이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거 볼게요. 오히려 매수에 대한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 주가는 올라갔지만 매수 심리가 약해지는 구간,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하락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ABC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 고점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ABC 조정은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뒤에 한 번 더 저점 이탈에 대한 따른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반등에 대한 고점 신호에서 우리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해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이 저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보면 여기까지는 빠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고, 대략 0.618 혹은 0.5 구간, 이 구간까지 빠지는 게 가장 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과연 눌림목 신호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건, 지금 신세계 INC가 이미 어떤 사업에 대한 구상, 기획을 다 발표한 만큼 여기에 대한 재료로 과연 세력들은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고 어떤 식으로 주가를 파동을 그려나갈 것인가, 이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세계 그룹들의 좀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방을 새로 파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저 박프로와 함께 신세계 INC에 대한 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도움들을 좀 같이 이끌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신세계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장중 나오는 그런 분할 매수에 대한 타점, 그리고 지금 보여줬던 지표들까지 제가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혼조세인 건 맞아요. 이런 혼조세에서 이렇게 주가가 재료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면 수급은 이쪽으로 상당히 크게 쏠릴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뭐 힘든 시기이기도 맞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시기도 맞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뭐 대형주 중심으로 또는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이 환율적인 부분인데요. 이 환율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인들이 그 수급들이 잘 못 들어오는 이유가 환율이 거의 1,5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환율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5파동에 대한 부분들 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조정 구간이 나올 텐데,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또 그런 종목들의 외인들의 수급들이 상당히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글로벌적인 우리가 시장이나 시황 부분들, 그리고 환율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신세계 그룹, 신세계 INC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또 다른 종목들을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이런 지표들도 꼭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주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확률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근거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수를 할까, 이런 매도를 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여러분들 지금 신세계 INC 우리가 나중에 고점에서 매도한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이런 다른 종목들을 또 분석하고, 이런 다른 종목들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주식을 해야지, 그냥 지금 당장 오늘 갑자기 섹터 뭐가 떴어, 막 주가가 막 올라가, 야 이거 나 지금이라도 타야겠다, 매수해야겠다, 야 이거 뭐야 왜 떨어져, 나
나 지금 기다려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 전략을 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대로 계속 주식을 반복적으로 높은 확률로 하다 보면 물론 실패하는 종목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승률을 높이는 종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손익비를 높이는 종목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계좌는 저는 우상향이 될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세계 INC 그리고 신세계 그룹 앞으로 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주말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